동창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명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경순아. 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고생해. 역시 못 배운 촌년. 티는 못 감추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고 친구들의 시선이 경순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경순의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65년을 살아오며 받은 상처 중 가장 깊은 칼날이 다시 한번 가슴을 찔렀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명자가 경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규했습니다. 경순아,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명자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허세로 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됐네, 경순아. 정말 미안해. 그토록 자신을 깔보던 명자가 이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에는 이미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김경수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차게 상자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경순에게는 이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아이고, 이 무거운 걸. 경수는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곧 입가에 미소를 띠며 상자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경순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채소 많이 가져가세요. 경순의 목소리는 아침찬 공기를 뚫고 정겹게 퍼져나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경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고추를 다듬고 배추를 정리했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그 손길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고추 좀 보세요. 제가 직접 골라온 거예요.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일품이거든요. 경수는 고추 하나를 집어들며 손님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채소 하나하나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단골 손님들은 늘 감탄했습니다. 경순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단골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경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나이에 뭘, 일하는 게 약이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몸이 굳어져요. 하지만 경순의 마음속에는 남다른 자부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배움은 짧았지만 내 손으로 애들 공부시키고 자리 잡게 했으니 됐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만 간신히 마친 자신이지만 두 자녀만큼은 제대로 키워냈다는 것이 경순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줌마, 이 시금치 얼마예요? 젊은 주부가 물어보자 경수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2,000원이에요. 아침에 막 들어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된장국 끓이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경수는 시금치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며 요리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 때문에 손님들은 경순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경수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먹으면서도 머릿속에는 늘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지금 판사로 일하고 있고 딸 박지영은 약국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즘 재판 때문에 바쁘다고 하더라. 경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아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때 공부하라고 등을 떠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과외비를 마련하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절이 생생했습니다. 지영이도 약국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아. 그래도 애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으니 다행이지. 경수는 딸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약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여자가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겠냐고 걱정했지만 지영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애들만 잘 되면 그걸로 좋게.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 최명자. 그 이름만 떠올려도 경순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명자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집안 형편도 좋았습니다. 경순이 가난 때문에 학교를 간신히 마쳤을 때도 명자는 고등학교를 나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에 집을 마련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못 배운 촌년, 시장 바닥이나 전전하겠지. 동창회 때마다 명자가 던지는 그 말은 경순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른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당할 때마다 경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학력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경수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명자 앞에서만 서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는 자신이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명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경순의 아이들은 모두 성공했고 무엇보다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여전히 시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경수는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팔린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도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 경순아. 경수는 자신에게 말을 걸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학력은 부족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순이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리며 익숙한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고향 친구 정숙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숙아. 경순아, 안녕? 잘 지내지? 정숙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정숙은 명자와 달리 경순을 진심으로 아끼는 몇 안 되는 고향 친구였습니다. 응,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야? 사실 말이야, 이번에 큰 동창회가 있어. 졸업한 지 45년이 됐잖아. 기념으로 호텔에서 제대로 한번 모이자는 거야. 경순아, 꼭 와야 해. 경순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창회라는 말만 들어도 자동으로 명자 생각이 났습니다. 몇 년 전 동창회에서도 명자는 어김없이 경순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정수가, 나는 그냥 집에 있을게. 바쁘기도 하고.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특별해. 45년 기념이잖아. 명자도 올 거라고 하더라. 너도 꼭 와줘. 친구들이 다 보고 싶어 해. 정숙의 간청에 경수는 망설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명자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야. 호텔 연회장에서 하기로 했어. 경순아, 정말 꼭 와줘. 약속해. 경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피해 다니기만 했는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가볼게. 정말 고마워, 경순아. 그날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명자를 만나게 될 생각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 지영이 마침 들러 있었습니다. 약국 일을 마치고 어머니 안부를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오시네요. 많이 피곤하세요? 아니야, 괜찮어. 지영아, 너는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엄마, 표정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지영은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경수는 딸에게 동창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또 그 명자 아줌마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엄마, 그 사람한테 상처받을 것 뻔한데 왜 가요? 지영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예전에도 어머니가 동창회에 다녀올 때마다 상처받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지영아, 엄마가 언제까지 피해 다닐 수는 없잖니. 이제는 내가 기죽을 이유가 없어. 경수는 딸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뭘 안다고 엄마를 무시해요? 엄마가 얼마나 훌륭하신데. 오빠도 판사고 저도 약사잖아요. 엄마가 키워내신 거예요. 지영의 말에 경순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키워낸 아이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지영아. 엄마도 이제 당당해질 때가 됐지. 그날 밤 경수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져보았습니다.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평소에는 편한 옷만 입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조금 신경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이 옷은 어떨까? 경수는 몇 년 전 지영이 사준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대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동창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경수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모두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정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이 경순을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경순아, 왔구나. 정말 오랜만이야. 정수가 고마워. 덕분에 친구들 얼굴 보네. 하지만 잠시 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순이 고개를 돌리자 명자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목에는 번쩍이는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모였네. 명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명자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명자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시선이 경순에게 머물렀을 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 경순아. 오랜만이네. 아직도 시장 바닥에서 고생해? 역시 못 배운 촌년티는 못 감추네.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경순에게 집중되었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어디선가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순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똑같았습니다. 명자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경순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말에 경순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경순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자야, 그런 말 하지 마. 경순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정숙이 경순을 감싸며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습니다. 명자는 태연하게 웃으며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우리 도연이가 큰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어. 아들 덕분에 나도 어깨가 으쓱해지네. 명자는 자랑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들은 부러운 듯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역시 명자 집안은 다르네.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아들도 출세하고. 맞아, 명자는 정말 복이 많아. 경수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신도 아들이 판사고 딸이 약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자 앞에서만 서면 늘 이렇게 위축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경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명자에게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자신이 당당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경수는 평상시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인 박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경순 씨, 오늘 배추 좀 주세요. 네, 아주머니. 오늘 들어온 배추가 정말 싱싱해요. 경순이 배추를 골라주고 있을 때 박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순 씨, 전에 최명자라는 사람이랑 동창이라고 했죠? 경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명자 이야기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맞아요. 고향 친구인데 왜요? 사실 말이에요. 제 친구가 강남에 사는데요. 그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최명자네 집 요즘 사정이 정말 안 좋다고요. 박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평소랑 같았었는데요. 남편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고 해요. 빚이 어마어마하다던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네,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 횡령이라고 하나요? 지금 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다던데요.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동창회에서 자랑스럽게 아들 이야기를 하던 명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확실해요. 제 친구가 그 동네 부녀회장인데 명자 씨가 요즘 완전히 초췌해졌다고 해요. 예전에 그렇게 잘난 체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만나기도 피한다던데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경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명자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실이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옛 친구인데 안 됐네요. 경순 씨는 정말 마음이 착하세요. 제가 들은 바로는 명자 씨가 경순 씨를 많이 무시했다던데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경순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문은 이미 다 퍼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던 경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이도현 씨가 회사 자금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경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도현, 바로 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승진했다고 자랑하던 그 아들이 지금은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은 지난 2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경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때 경순의 눈에 재판부 명단이 보였습니다. 주심 판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경수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인연이람? 화면에 또렷하게 적혀 있는 이름, 박준호. 바로 경순의 아들이었습니다. 명자의 아들을 재판하게 될 판사가 자신의 아들이라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경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상은 정말 좁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명자의 아들이 이제 자신의 아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경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명자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작위 배당으로 준호에게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법대로만 하는 아이인데 경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경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의 몰락한 모습이 계속 떠올랐고 동시에 자신의 아들이 그 재판을 맡게 된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나서야 하나? 아니, 아들은 법대로 하는 사람인데. 경수는 이불을 뒤척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온 것 같기도 했지만 그것이 올바른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나? 경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와 달리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명자와 그 아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준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순 씨,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경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하지만 경순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명자의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보다도 그 재판을 자신의 아들이 맡게 된 상황이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수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은 어쩐지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바쁘지? 아니에요.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습니다. 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늘 침착하고 신중한 말투를 유지했습니다. 별일 아니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재판 많이 바쁘지? 네, 조금 바빠요. 이번 주에 큰 사건 재판이 있어서요. 횡령 사건인데 금액이 커서 신경 쓸 일이 많네요. 경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말하는 그 횡령 사건이 바로 명자 아들의 사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힘들겠다. 건강 챙기고. 네, 엄마도 몸 조심하세요. 시장에서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이 재판하게 될 피고인이 어머니와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은 더욱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명자 집안 이야기가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경순 씨 들었어요? 그 명자라는 사람 집이 완전히 망했다던데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네, 들었어요. 세상 참 무섭네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경순 씨는 그 사람이랑 어떤 사이예요? 고향 친구예요. 경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순이 가게에서 배추를 정리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니 틀림없었습니다. 명자였습니다. 하지만 경순이 기억하는 화려한 명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평소 잘 차려입던 모습과는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명자는 경순의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다가가고 싶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수는 일부러 모른 척했습니다. 명자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명자가 용기를 내어 경순에게 다가왔습니다. 경순아.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당당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자야. 웬일이야? 경수는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경순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명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였습니다. 무슨 말? 여기서는 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 경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명자와 단둘이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가게 뒤편에 앉을 곳이 있어. 두 사람은 가게 뒤편의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순아, 네 아들이 판사라며? 명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명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 동창회에서 정수기가 말해줬어. 자랑스럽겠다. 판사라니. 명자의 목소리에는 부러움과 동시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순아, 혹시 네 아들이 우리 도연이 재판을 맡았다는 거 알고 있어? 경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어. 그럼
그럼 혹시 네가 아들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 제발 부탁이야.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동안 경순을 무시했던 그 당당한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명자야, 그런 말 하지 마. 재판은 법대로 하는 거야. 경순아,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도연이가 감옥에 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 제발, 제발 도와줘.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명자야, 내 아들은 그런 부탁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야. 법대로만 사는 아이거든. 그래도 엄마 말이면 들어주지 않을까? 명자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명자야. 그런 건 나도 할 수 없어. 명자는 경순의 대답을 듣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듯 다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경순아, 그럼 이건 어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말과 함께 명자는 정말로 경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경순을 깔보고 무시했던 그 명자가 지금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순은 깜짝 놀라 명자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명자야, 이런 짓 하지 마. 일어나. 안 일어나. 네가 도와주겠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명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모두 내려놓은 채 오직 아들을 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경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명자가 이렇게 굴복하는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정말 일어나. 사람들이 보잖아. 실제로 시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경순아,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미워했던 사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순의 마음속에는 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준호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정의롭고 공정한 판사였는데 어머니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주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자야, 내 말 잘 들어. 난 내 아들한테 아무 말도 못해. 우리 준호는 법으로만 살아왔거든. 내가 그런 부탁을 하면 준호한테 오히려 독이 돼. 경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일어서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거야? 명자야, 네 아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법이고 정의잖아. 경순의 말에 명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줘. 제발. 명자는 마지막 당부를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경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자의 절망적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의 얼굴도 생각났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경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지만 그것을 위해 아들을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에서 재판 소식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임원 횡령 사건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 이도연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수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화면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도연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명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이제는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경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경순아. 명자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명자야, 괜찮아? 경순아, 재판 봤어? 우리 도연이가. 명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가 안타까웠습니다. 명자야, 울지 마.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 경순아, 정말 마지막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네 아들한테 한마디만. 명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순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명자야,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미안해. 경수는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 얼굴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준호야, 어서 와. 많이 피곤하겠다. 경수는 아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있었던 재판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건강하시죠? 응, 괜찮아. 준호야, 너는 요즘 재판 때문에 힘들지? 괜찮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준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재판할 때는 항상 공정하게 하는 거지? 물론이죠, 엄마. 법대로 하는 게 제 원칙이에요. 경수는 안심했습니다. 준호는 어떤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을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날 밤 경수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자의 부탁을 거절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정의로운 모습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명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자식을 잃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시장 나갈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신의 아들이 명자의 아들을 재판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가 될 것 같네. 경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법정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경수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재판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어떻게 재판을 진행하는지, 그리고 명자와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경수는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부탁하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 상황을 직접 봐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경수는 방청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주변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피고석에 이도현이 들어왔습니다. 명자가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명자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순과는 멀리 떨어진 자리였지만 명자의 절망적인 표정은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평소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법정 직원의 안내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곧 판사석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경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이 순간의 무게감도 느껴졌습니다. 제312호 사건, 피고인 이도현 횡령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경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검사, 기소 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이 2년간 회사 자금 3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방청석에서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경수는 명자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두 손을 꼭 쥔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검사의 기소요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가 이도현에게 물었습니다. 이도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제시한 변론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명확했고 이도현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기록도 분명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경수는 준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증거를 꼼꼼히 검토하고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들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방청석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경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명자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이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경수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은 여러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 신문도 있었고 증거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도현 측에서는 계속 무죄를 주장했지만 제시할 수 있는 반박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검사, 구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횡령액도 30억 원이라는 거액입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명자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경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일어서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특히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도현은 명자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모든 진술을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충분히 심리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경수는 명자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습니다. 경순도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준호가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은 자랑스러웠지만 명자의 절망적인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경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선고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고는 명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선고일이 다가왔습니다. 경수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록 명자와 좋지 않은 관계였지만 한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면서도 자꾸만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 준호가 선고를 내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순 씨, 오늘 왜 이렇게 심란해 보여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경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재판 생각만 났습니다. 준호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명자는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자 경수는 다시 한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방청석에서 선고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법정 안은 지난번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선고를 듣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도 많이 와 있었습니다. 명자는 이번에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법정 직원의 안내가 있었고 곧 준호가 판사석에 나타났습니다. 경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312호 사건, 피고인 이도현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피고인 이도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도현이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변호인도 함께 섰습니다. 방청석의 명자는 두 손을 꼭 쥔 채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이도현의 횡령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준호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은 2년에 걸쳐 회사 자금 30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 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준호는 차근차근 범죄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경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피고인이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해 복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에 이도연은 고개를 더욱 떨구었습니다. 명자는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법은 엄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수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이도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에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8년보다는 적었지만 여전히 중한 형량이었습니다. 또한 추징금 30억 원을 명령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변호인이 부축해서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명자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도로 나가다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지만 명자는 일어설 힘도 없는 듯 했습니다. 아들아, 도연아. 명자의 절규가 법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고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자 경순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복도로 나가는 길에 명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경순을 보자 명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순아.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경순을 불렀습니다. 경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명자야. 경순아, 6년이야. 우리 도연이가 6년을 감옥에 있어야 한다고. 명자는 말을 하다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명자가 경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복판에 서였습니다. 경순아,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네가 그렇게 기를 쓰며 애들 공부시킨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명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난 그동안 허세로 살다 보니 결국 이렇게 됐네. 경순아, 정말 미안해. 경수는 명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명자는 쉽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명자야, 일어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경순아, 네가 나보다 훨씬 현명했어. 나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살았어. 명자는 계속 자책했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명자야, 일어나서 얘기하자. 경수는 명자를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명자는 완전히 기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경순아,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기보다 지켜낸 걸로 평가받는 거구나. 넌 내 자식들을 정말 잘 키웠어. 명자의 말에 경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자야, 이제 너도 네 몫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도연이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경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한 사람의 몰락을 지켜보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조용히 법원을 떠났습니다. 경수는 그런 명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선고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수는 다시 평상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명자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정리하며 경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명자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명자가 무너진 모습을 보니 후련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컸습니다.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나. 경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추를 다듬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줄 알았던 명자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자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경순의 가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순 씨 들었어요? 그 명자라는 사람 아들이 결국 감옥에 갔다면서요? 맞아요. 뉴스에도 나왔던데요. 6년이나 선고받았다고 해요. 상인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경수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순 씨, 그 재판을 맡은 판사가 경순 씨 아들이라면서요? 박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다 있네요. 경순 씨 아들이 그 유명한 박준호 판사였구나. 정말 대단하네요. 사람들의 칭찬에 경수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우리 준호는 그냥 법대로만 했어요. 누가 누구든 상관없이 공정하게 재판했죠. 경순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감탄했습니다. 역시 경순 씨가 잘 키우셨네요. 그런 아들을 두셔서 정말 부러워요. 맞아요. 경순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힘든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우셨잖아요. 상인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경순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명자에게 무시당하며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순 씨, 정말 마음이 고드셔요. 복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드님한테 부탁하지 않으셨잖아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경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법은 법이고 개인 감정은 개인 감정이니까요. 역시 경순 씨답네요. 그래서 아드님도 그렇게 훌륭하게 자란 거겠죠. 오후가 되자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지만 경순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정을 받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경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명자와의 오랜 갈등이 이제야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이번 재판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원칙적인 재판 진행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속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경순의 말에 준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으니까요. 엄마 덕분이에요. 모자는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경수는
그동안의 복잡했던 마음들이 모두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경수는 다시 평상시처럼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경순 씨 정말 대단하세요. 판사 아들 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참 고드셔요. 맞아요. 경순 씨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묵묵히. 상인들의 칭찬에 경수는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죠.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경수는 채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배운 건 없었지만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배운 건 없어도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빛을 보는 법이죠. 경순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경수는 하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보낸 하루였습니다. 명자와의 갈등도 끝났고 아들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지난 세월의 서름이 다 풀린 것 같다. 경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이 모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걸어나가는 경순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인사소리도 따뜻했습니다. 경순 씨, 내일 봐요. 네, 안녕히 가세요. 경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경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키워낸 것, 명자의 무시에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온 것, 그리고 복수의 기회가 있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까지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는 깨달음과 함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